평가 개요부터 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민원처리법에 근거해서 2017년부터 시행을 해왔고, 올해는 신설기관인 우주환경청을 포함해서 총 308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가 실시되겠습니다.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분야별 평가는 서면평가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종합점수를 산출하는데, 일부 기관은 실제 자료 확인 점검을 위해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그 사실을 평가 결과 공개하실 때 내용을 포함해 주셔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예년에 실제 부정행위로 적발된 기관이 발생해서 페널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 시, 군구 총 6개 평가군으로 구분해서 평가군별로 종합점수에 따라 서열화해서 5개 등급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일정은 설명이 마치고 나면은 5월부터 전년도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이 있을 것이고요. 평가 자료 접수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그래서 10월까지 1차 평가를 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이의 신청을 접수해서 심의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11월에서 12월 초 사이에 최종 점수와 등급이 결정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공개는 12월 말 이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시면 결과 언제 나오냐고 문의해 주시는데요. 12월 말 이내라고 명확하게 앞서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12월 말에서 또는 내년 초까지 결과는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자료 제출에서 유의하실 사항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가 그 정규 제출 기간이 되겠고요. 평가 자료는 각 평가 시스템에, 분야별 시스템에 제출하시되, 제출 기한을 경과하면은 이제 감점 일부라도 제출하시면 감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그 기한이 경과되면 평가 시스템 통한 제출은 불가하며 이제 공문으로 제출하셔야 되고, 9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만 접수가 되고, 1일당 1점씩 감점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월요일 제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후속 조치는 내용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평가 지표는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은 자료 봐주시고, 저희가 연말에 이제 각 기관별 종합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 이제 각 지표별 점수와 또 가감점, 그리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가 나타나는데, 각 기관에서 직접 그 점수들을 합산해 보시면은 지표 점수, 정기 지표 점수와 가점을 합산했을 때 종합 점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합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분야별 배점 기준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분야별 정규 지표와 가감점을 합산했을 때 그러니까 분야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규 지표라고 하는 것은 서면 평가와 만족도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신문고 처리 기초 배점이 24점인데, 서면 평가와 만족도 조사 그리고 가점을 합산했을 때 26.5점이 나왔다. 그럼 종합 점수 합산할 때는 2.5점이 제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년 대비 변동 사항은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 전담 부서나 총괄 부서만의 특정 부서만의 평가가 아니라 기관 전체에 대한 기관 성과 평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관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업무, 민원 제도 서비스에 국한돼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민원이라고 하면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민원인이 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기관이 접수해서 처리하고 해결하고 반영하는 이 과정이 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민원 종류는 자료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직접적으로 민원 제도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원과의 연관성을 제시를 해주시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는 광의적으로 선저적인 민원 예방 조치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주차 관리 관련된 시책들은 복지 사업 또는 교통 분야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제출하시면은 민원 제도 서비스로 볼 수가 없겠고요.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됐었다 또는 시행 이후에 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이런 민원 연관성을 제시를 해주시면 광의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겠고,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환경 정비라든지 재해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수행하시는 광범위한 시책들 중에서 어떤 대회에서 수상하고 언론에도 되게 보도받은 그런 시책이라고 막 제출하셔도 민원 연관성이 제시가 안 되시면 불인정되거나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행안부 분야 평가 설명하겠습니다. 평가 목적 대상 일정 제출 양식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겠고요. 유의사항은 1차 평가 결과 공개 이후에 이의 신청 제출하실 때 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접수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가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인데요. 매년 행안부에서 행안부 기본 지침을 공포를 하시면 각 기관별로 행안부 지침을 준용하고 또 그 외에 기관에서 필요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시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원 지침 반영 정도는 행안부의 민원 지침을 얼마나 기관 자체의 계획에 반영하셨는지 뒤에 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정도는 현황 분석과 국민 참여, 국민 의견 수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시기 전에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들,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기관 특성 반영 정도는 그러한 현황 분석 결과의 개선 방향이라든지 또는 국민 의견 수렴한 것들이 우리 기관별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는 얼마나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지표 정의 자체가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관별로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그 계획서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단 현황 분석과 국민 참여는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추진하지는 사정 활동이기 때문에 그 총괄 계획서에 반영된 사항도 인정이 되고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하시는 개별 문서도 같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사항은 일단 그 기관 유형별로 행안부에서 적용되는 과제들을 지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행안부에서 그 표준안 대비 실제 각 기관에서 적용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거나 또는 적용을 했을 때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나 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오히려 저해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시면은 평가에서 해당 과제는 제외를 하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특히 사전 활동 중에서 국민 참여 같은 경우에 연간 그 국민 대상 활동 계획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획 수립하시기 이전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개선 의견 수렴하신 것들을 제출하시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이 민원 제도 및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된 것들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행안부 민원 지침 반영 정도를 보시면 이런 다양한 시책들이 어떤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 총괄 계획에는 반영 안 했다. 이것은 미반영 처리가 됩니다. 유의해 주시고 기관별 해당 과제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실적 보고서 작성 양식인데요. 보시면 이제 기관별로 해당하는 과제수가 있겠고 각 기관별로 어떤 과제가 미반영됐는지 몇 개가 반영됐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음 항목이 이제 타당한 사유로 미반영한 추진 과제가 있으시면 그 사유를 같이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체 계획에 반영을 하셨으면 해당 계획서에서 해당 페이지를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 평가단이 평가할 때나 이제 기관에서 평가 결과 확인하실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현황 분석과 국민 참여 활동. 전년도까지 이제 작성 제출하시는 양상들을 보면 무엇을 분석했다 또는 국민 참여 의견 수렴은 무엇을 했다로 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보자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 방향을 어떻게 도출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실적 양식도 전년도보다 개정을 했고요. 국민 참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활동을 해서 주요 의견이 무엇이 수렴됐는지 민원 제도와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실적 보고서는 이제 평가 매뉴얼 파일을 저희가 앞으로 평가 시스템에 게시하고 그다음 이제 이 양식 파일도 별도로 게시를 할 겁니다. 그럼 매년 개정된 파일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제 평가 요소가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저희도 좀 더 명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작성하실 것들을 더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걸로 반영하셔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에 신설된 지표를 양식에 반영했는데 그 전년도 거 복사해서 쓰시다 보니까 그걸 누락하신 기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하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기관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그 총괄 계획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은 이런 그 기관 특성들이 개선 방향이나 개선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행업의 지침 또는 일반적인 시책에 우리가 좀 더 추가하거나 좀 더 개선해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시책들은 총괄 계획 안에 있는 것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문서로만 증빙자료 내시면 인정이 안 되고요. 총괄 계획에 이제 세부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개별 문서를 같이 첨부해서 추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입니다. 네, 이제 대내 활동, 대외 활동으로 각각 구분해서 각각 4회 이상씩 예를 들면 이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시라는 차원에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겠고요. 대내 활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간담회 활동을 보시면 되는데 대상은 민원 서비스의 공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이제 일선 민원 접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민원 담당자라고 하면 민원 부서 담당자분들이나 이제 각 현업부서에서 민원 소관부서들의 담당자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도 해당이 되겠고 지자체의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 민원실 직원으로 봅니다. 주민센터를 민원실로 본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 대상으로만 봅니다. 네, 어떤 기관에서는 뭐 팀장들도 실무 같이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관리자는 배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센터에 뭐 동장님도 간부 직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 처리하는 기관의 직원이면은 인정이 되겠고요. 간부회의 당연히 인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 이제 전 직원, 일반 직원 안에 민원 담당자가 섞여 있다 이런 것은 해당 없습니다. 네, 민원 담당자 분들만 위한 그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셔야 되겠고요. 또 간혹 타기가 민원 담당자 또는 협력기관 대상으로 하신 실적 제출하시는데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대내 활동에서 간담회 외에 이제 회의체 관련 실적도 인정이 되는데 다양한 회의체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민원 조정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회의체가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민원을 직접 심의 조정해서 심의 처리한 결과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동 기관장 이동 민원실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요. 열린 시장실이라든지 찾아가는 군수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대외 활동 또는 대내 활동으로 구분해서 제시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셨다. 그럼 기본적으로 대외 활동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관련된 민원 관련된 해당 소관 부서장이나 담당자들 같이 모이셔가지고 논의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민원 담당자 대상 간담회는 아니죠. 부서장들만 가지고 했으면, 그 다음에 민원 실무자 대상으로 논의를 하셨으면 그건 이제 간담회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회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상담하고 또 처리 방향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결해라라고 이렇게 방향 지시사항 주시는 것까지는 상담이나 또는 이제 논의로 봐야 되겠고요. 논의일 경우에는 이제 대상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에 대해서 수용, 불수용 또는 기각, 인용 이런 심의 결과를 낸 경우에만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 활동도 대표적으로 간담회 형태의 활동이 있겠는데요. 민원 서비스의 수요자 대상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또는 국민을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 대상의 간담회가 되겠고요. 역시 민원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기업 단체도 포함이 되겠고, 협력기관 또는 상급기관 대상 활동하신 것은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 또 민원 현안 대내 대외적으로 간담회를 하실 때 민원 현안을 인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현장에 방문하셔서 기관장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은 전혀 평가에 반영이 없고요. 상호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논의니까. 그래서 최소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개선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과정이 반드시 제시가 되고, 이는 증빙 자료에서도 해당 문구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 현장에 방문하셨다는 문구만 있으면 저희가 이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추론해서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 평가에서는. 그다음 이제 대외 활동에서 언론 홍보 활동이 있는데요. 예년 평가들을 보면은 이제 기관장님들이 다양하게 인터뷰나 교육을 하시는 거를 일단은 제출하시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부인정됩니다. 이 요건에 맞는 실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기관장이 민원 현안과 관련해서, 민원 현안이라고 하면은 문제죠, 문제. 민원 이슈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든지, 그것을 우리 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또는 해당 이제 민원 공무원들의 자세나 태도 이런 걸 강조하시는 것들도 내용은 인정되는데, 단순히 우리 업무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정책 사업 가지고 홍보하시고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출하시면 다 저희가 이 평가에서는 불인정 처리가 되겠고요. 언론 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 보도되고 송출된 실적만 내셔야 됩니다. 보도 자료만 제출하시면 기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된 걸로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현장 방문하셔서 어떤 민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두세 줄 정도 말씀 이제 인용문으로 내시는 경우는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죠. 그런 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질문 답변으로만 이제 인터뷰 전문 기사로 된 게 있으면 그것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담회나 이런 것들 현장 방문해서 간담회 하신 것들 이런 것도 제출하시고 언론 홍보 활동은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겠고요. 활동 건수는 대내외 합산 2회까지 인정되고 정기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시라는 취지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실적이 대내외 대상도 볼 수 있고 대외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둘 중에 한쪽으로만 제출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유사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준이 대내 활동, 대외 활동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내 활동은 이제 워낙 기관장님들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 만날 시간 내시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 가지고 하더라도 부서를 달리하셨으면, 대상을 달리하셨으면 별도의 실적으로 산정을 하겠고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산하기관을 순시하시거나 이제 지자체에서 주민센터 순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여러 군데 다 다니신 거를 다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제 평가 취지에 좀 맞지 않겠고요. 월 단위로 구분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권한대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증빙자료 사례입니다. 결과보고서 간단하게 작성하신 사례인데
참여석 대상에 이제 민원실 직원이 주로 20명 이상 되어 있는 걸 보이고 여기 관리자분들은 이제 참관하신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주요 내용에도 이제 민원 창구 애로 상황 청취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고 경력은 저희가 표시하지는 않았죠. 평가할 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직접 작성하실 때 논의하고 청취하신 내용 위주로 작성해 주시고요. 증빙 자료에서 명확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당 문구 표시해 주시면 평가하기가 좀 원활하겠습니다. 보도 기사 한 장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기관장이 이제 국민들 의견 청취하고 민원 수렴하는 과정을 했다. 이러면 이제 별도의 보고서가 없으셔도 요건을 다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민원 우수 인센티브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는데 첫 번째 표창 또는 상장 한 건당 2점 최대 3건 6점까지 실적 점수가 집계 되고요. 상품 또는 상금은 실적 점수가 한 건당 1점 최대 6건 6점까지 반영되고 기타 인센티브가 한 건당 2점 최대 2건 4점까지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센티브는 이제 민원 우수 포상 후보 추천이 있는데요. 이제 민원 보상과 대상 등 행안부에서 주관하신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만 하셔도 인센티브 하신 걸로 인정이 되겠고요. 성과평가나 인사평정 가점입니다. 정규지표에서 민원 업무 평가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성과평가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가점에 반영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고요. 실제 가점 부여한 내역 이런 거 자료를 자취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포상휴가, 특별수당, 국내 연수 등이 있는데 네,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기피부서, 경무부서 관련 그 격려수당은 우수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요. 네, 우수자나 우수부서 선정을 해서 지급했다. 지급한 결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휴가도 부여한 내역이 있으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표차이나 상금이나 집행 완료한 실적을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선발 결과만 내시거나 지급 예정일만 내시면 안 되고요. 지급 완료 일자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집행한 것으로 평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실적 점수를 평가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세부 기준 중에서 좀 평가 설명 필요한 사항들은 일단은 기관의 인센티브로 인정이 되려면 해당 기관장 명의로 하신 것만은 제출하셔야 되고 상급 기관에서 주신 것, 또 외부 기관에서 받아온 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상은 이제 민원 담당 부서 직원 또는 소관 부서별 민원 담당 직원, 또 콜센터 상담원, 소속 산하 기관까지 해당이 되겠고요. 표창장은 훈적이 반드시 기관장, 본청 기관장을 하셔야 되고 상품 상금은 이제 부서장 단위에서 집행 많이 하시는데 대상만 특정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전 직원 대상으로 하시면 기관 차원의 인센티브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행안부 주관 민원봉사 대상 후보자 추천 기준은 자료를 봐주시고 국내외 연수는 반드시 뭐 선진지 견학이 아니더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가시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 이제 민원 담당자 보호 지표에 이후에 나오는 지표에 이제 힐링 프로그램으로 집행을 하시면은 인센티브는 보지 않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민원 우수자가 아니더라도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아니죠. 그다음 이제 기관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만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연수 같은 국내외 연수 같은 경우에 비용이 상당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급 기관에서 집행하시는 거를 우리 기관 직원 민원 우수자 선발해서 보내셨다 하시면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9건까지만 반영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기 세부 내용들은 다 이제 완료 일자 제출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인센티브라는 것이 포상이 이제 민원 우수라는 걸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상 명칭 자체가 민원 우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민원 우수자 선발한다는 기준 명확하게 이제 티오가 잡혀 있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업무 유공이나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이런 것들 잘못 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결과로 이 분야의 민원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선발됐다. 이거는 이제 해당이 없습니다. 이 설계를 하실 때부터 민원 우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업무 유공이나 적극 행정 하위 세부 분야의 민원 업무 유공, 민원 적극 행정 이 분야의 TO를 정해서 집행하셨으면 인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 선발 기준을 광범위하게 하셔서 업무 유공자 콤마 적극 행정 우수자 콤마로 민원 우수자 콤마 중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그 중에 선정하시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민원 우수자가 반드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민원 우수 분야 몇 명 이렇게 TO 잡힌 걸로만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중복 제공에 대한 기준 잘 봐주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몇 회차에 나누어서 집행을 하셨는지 또 회차마다 분야를 몇 개로 나누셨는지가 건수 구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은 회차 동일 일자 동일 실상 분야에 대해서 명수 대상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명한테 줬다고 두 건이 아니라 같은 명목으로 주셨으면 그냥 한 건으로 보게 되고요. 부서 개인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동일 시상 분야에 대해서 이제 회차를 달리하시면 당연히 이제 분기별, 월별 구분해서 인정이 되겠고요. 동일 회차의 포상에 대해서 이제 표창은 월초에 주고 상품은 월말에 지급하고 이걸 구분 인정 하나 해달라 하고 구분 인정하는 걸로 인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운영 회차 일자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동일 대상한테 이제 표창에 대한 부상하고 상품 상품 동일 병행 지급 많이들 하시는데 각각 표창 한 건, 상품 한 건 중복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표창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창과 상품을 동시 집행한 실적이 3건을 초과한다. 그러면 3건까지는 표창으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초과하는 건수는 상품으로 반영이 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명목의 분야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최우수, 장려 이런 순위에 따라서 종류를 달리 하시는 경우도 중복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최우수만 일단 우선 반영을 하고요. 상품과 표창과 상품을 동시 집행한 것과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양식, 부문 구분하는 방식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행정관리조직입니다. 네, 우선 이제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 중앙교육청 광역에 민원 전담 조직 구성이 있는데 이 지표는 기관의 행정 역량을 민원 기능, 특히 민원 총괄 기능에 얼마나 투입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원 전담 조직은 민원 총괄 전담 조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전담 부서나 팀을 운영하는 걸로 보는데 첫 번째 총괄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지 또 이제 기관의 재반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지가 총괄 기능이 되겠고요. 전담 조직이라 하면 그런 업무, 민원 관련 업무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민원 업무를 하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담 부서 팀이 되겠고요. 그런 해당 전담 조직이 없으시면 이제 전담 직원이 몇 명인지 또 타 업무 병행하고 있는지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지자체는 원스톱 민원 창구 평가 대상 기간 내에 행안부 승인을 받으신 경우만 인정이 되겠고요. 제출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가 작년보다 기준이 좀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 안건과 다수인 반복 민원 관련 안건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안건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면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라든지 민원 우수자 인센티브 대상자 선발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하게 인정이 되겠고요. 다수인 반복 민원 관련 안건은 직접 해당 민원을 심의한 것도 인정이 되고 그런 안건이 없으시면 해소 방지 대책을 가지고 심의한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이제 그 점수 기준이 달라진 것은 이제 일반 안건은 3건까지 최대 3건까지 인정이 되고 일반 안건 분야에서 최대 1.5점까지 인정이 되고 다수인 방문 민원 심의는 작년까지는 한 건만 봤었는데 올해는 2회로 봐서 다수인 방문 민원 심의 최대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건은 건수로 구분을 해서 동일 회차에 하시더라도 건수를 달리 하셨으면 건수별로 산정을 하겠고요. 다수인 방문 민원 심의 또는 해서 방지 대책은 일반 안건과 다르게 회차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일 회차에 일반 안건 3건, 다수인 방문 민원 심의 1회 이렇게 하셨으면 만점이 되실 수도 있고 일반 안건이 3건이 안 되신다 하면은 다수인 방문 민원을 포함해서 2회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시면 만점을 획득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수인 방문 민원 심의를 직접적으로 민원을 심의하실 때는 그 해당 여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인 민원은 5세대 이상 연명으로 제출하셨는지 그 내역, 그다음 반복 민원은 3회 이상 반복되었는지 그런 내역이 같이 어떤 형태로든 자료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이제 적정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이제 국장급 이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민원을 직접 심의하는 안건은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수인 반복 민원에 대한 이제 해소 방지 대책도 동일하게 적용하겠고요. 그 처리 주무부서 지정 등 내부 업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위원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청원시민위원회, 민원실무심의위원회에도 인정해달라는 이 제기들이 가끔 접수가 되는데 이 지표는 법령상에서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 본청만 해당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실적 집계 기준 설명드렸던 내용 자료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 서면 개최하시는 경우가 인정이 되는데 서면 개최하는 사유를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중앙기관을 제외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에 해당하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인데요. 예시를 봐주시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이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시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뭐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 주차장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민원 서식 외국어 해석본 비치라든지 외국인 주민 대상 생활 편의 제공 서비스,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 방법이나 영유아 예방 접촉 등 각종 생활 안내에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그다음 민원 서류 음성 안내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이제 민원 서비스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하시게 되면은 민원 취약계층 서비스로 볼 수가 없고요. 여기서 제출하실 건 민원 취약계층 전용으로 뭔가를 집행하셨는가. 일반인 포함해서 민원 서비스 우편을 하시더라도 민원 취약계층한테는 뭐 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한다거나 뭔가 차별화해서 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민원 취약계층 서비스를 별도로 하신 걸 볼 수 있겠고요. 수화 통역 또 국가 보조금 맞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고, 그다음 이제 기초지자체는 이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환경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상담 창구라든지 민원인 편의용품, 장애인 무이용 민원 받기 등 이런 환경 항목은 기초지자체는 이 서비스 항목에 제출을 하시면 안 되는데 교육청이나 광역은 이 환경 관련된 평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있는 사항들도 서비스 실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 지표는 새롭게 매년 발굴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공하시는 서비스가 있으시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다 보니까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 자체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이 평가에서 불인정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휠체어 무장애 도로 이런 것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민원실이나 이런 민원을 이용하는
그런 환경, 그런 공간이나 환경에서 도입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 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관내 전체 도로에 그런 무장애 하신 걸로 되시면은 일반 복지 서비스가 되겠고요. 반드시 민원 이용할 때 관련된 것들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당 서비스들은 그 전년도까지 우수 사례들을 다 평가 시스템 게시판에 자료실 게시판에 다 공유를 해놨으니까 우수 기관들 사례들 참고하시면은 다 찾아보시면 기관마다 몇 건씩은 다 하고 계시니까 알맞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초자체 이제 민원 서비스 환경 항목입니다. 상담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는 이제 정규 창구와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동식 안내판이나 명패 형태로 간이 설치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민원인 편의용품은 정자 업무 안내 책자, 확대경 또는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4종이 모두 본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에 다 충족하신 경우에만 점수가 반영이 되겠고 취약계층 상담 창구는 본청 민원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 발급기는 관내 전체 발급기 대수 대비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한 발급기 대수 비율로 평가를 하는데 기기별 도입 시기에 따라 인증 기준이 적용 기준 좀 다 차이가 있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무인민원 발급기는 제출 자료는 없고 이제 세월 행정 시스템에서 현행화된 상태를 가지고 바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 기간 완료되기 전에 현황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민원 취약계층 배려 창구 이동형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이제 세월 행정 시스템의 발급기 정보 현행화하는 것은 자료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이제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민원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무제 없이 교대제 등을 통해서 점심시간에 민원실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역이 확인되면 1점 만점이 되겠고요. 휴무제를 하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다. 역시 만점. 조례 근거 없이 휴무제 하고 있다. 이러면 0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휴무제를 하는 기관이라 하면 특정 주민센터에서 한 군데서만 해서 하시게 되면 그 해당 지자체는 휴무제 도입한 지자체로 반영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휴무제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휴무제 안 하는 경우에 민원실 운영 시간이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민원실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반기별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6월이 되겠고요. 1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3월까지는 상반기 초에 하신 걸로 간주를 할 텐데 분량은 많을 필요가 없겠고요. 한두 페이지라도 본청과 해당 주민센터 전체가 교대 근무제들을 통해서 휴무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평가 기간 내에 공포까지 완료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민원 담당자 보호. 작년보다 상당수 개비가 있었는데요. 먼저 힐링 프로그램 이수는 공통적으로 1점으로 변경이 됐는데 대상은 일단 본청 기준입니다. 본청이 아니라 소속기관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주민센터에 계시는 민원 담당자분도 당연히 힐링 프로그램 대상이 돼야죠. 이제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최소 필수 인원만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의 이수 실적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수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명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30명 이수하셨다고 30명 다 내실 필요 없겠고요. 최대 5명까지 추려서 내시는데 대상은 일단 민원실이라 하면 민원 창구 운영하는 민원실 말하는 겁니다. 민원실 있으시면 그분 민원실 근무자들이 최우선 대상이 되겠고요. 민원실이 없으시면 민원 총괄부서나 민원 전담부서 이것도 없으면 딱 민원 담당자 2명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이나 민원 총괄부서 인원이 10명 이상이다. 그럼 최대 5명이 기준 대상 인원이 되고 10명 미만이면 50%에서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해서 인원 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원과 이수 인원을 집계를 해야 되는데 현원은 평가 대상 기간 말일 8월 말일 기준으로 현원 제시해 주시고 이수 인원은 인사 이동도 있기 때문에 연간 이수 실적 누적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힐링 프로그램은 일단은 7시간 이상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안에 다 하시던 연간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합쳐서 하시건 7시간 이상 충족하셔야 되고, 이동을 수반하는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동 시간, 또 점심 시간, 휴식 시간 다 포함해서 이수 시간으로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거의 제한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운영 주체 전혀 뭐 상관없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원실에 이제 민원 부서가 아니라 어떤 타 인허가 부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 배치도 또 같이, 그다음에 관련 직제 사무분장 제출하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그다음 심리상담센터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단 이 심리상담센터의 취지는 기존의 별도의 노력 없이도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는 국민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게 한 것은 전혀 평가에 해당이 없고요. 여기서는 직원들을 더 케어하는 그런 노력도 차원에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설치 운영이 되겠고요. 자체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 기관, 외부 전문 기관 이용하는데 온라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기관 내부 설치는 이 한 가지만으로 2점 만점이 되겠고요. 내부 설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외부 위탁, 보건소나 인사혁신처도 포함해서 다른 민간 병원이나 의료기관도 다 해당이 되겠고요. 운영 주체에 상관이 없이 공간만 우리 본청 청사에 마련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고, 뭐 직고용을 하셔도 되고 위탁을 주셔도 되는데, 매일 상시 운영이 어려우시면 뭐 주당 운영하신 요일을 정하시거나 월에 몇 회 운영 횟수를 정하시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영하신 경우도 상시 운영한 것으로 좀 인정을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외부 전문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전문 상담센터 협약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직원분들이 상담 받았을 때 비용이나 쿠폰 같은 걸 지급하시는 형태로 운영하시면 인정이 되겠고, 이 지표의 취지 자체가 상시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뭐 반기에 한 번씩 뭐 다 같이 한번 다녀오는 것,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으로 운영하신 것은 평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상담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온라인 심리상담 심리지원교육, 온라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증빙이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년에 제출하신 거 보면 개인별로 상담 결과 캡처해서 내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마음건강 자가진단에 대해서 온라인 참여 환경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업무 시스템에 배너나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문과 접속 링크를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응 차원에서는 그냥 1점 받으시는 게 되겠고, 이거라도 하시면. 그래서 외부 기관 각 1점,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인사혁신처 실제 이용 실적 또는 공무원 연금공단 링크 게시 둘 중에 하시면 이제 각각 1점씩 해서 최대 2점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인사혁신처의 마음건강센터, 그다음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케어 없이도 당연히 해당 시설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용 안내하시거나 이용할 실적 내시면 안 되고, 소속기관 공무원분들 전용 프로그램을 뭔가 만드셔서 하셨다, 그것을 정기적 상시 상담받을 수 있게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했거나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내역이 있으시면은 해당이 되겠고요. 교육청은 이제 교원 치유 지원센터, 학생 마음 모던 센터, 이런 법령으로 인해서 예전부터 있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단순 이용 실적은 안 되고 공무원 전용 프로그램 별도로 개설해서 만드신 경우에만
기관 내부 설치 운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이 되겠는데요. 중앙 1그룹, 2그룹이 구분이 되겠고 민원실 운영 여부에 따라서 교육청, 광역, 기초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네, 민원실이 없는 중앙 1그룹은 이제 민원 관련 부서 대상으로 전수녹음, 권장 시간 설정, 그다음 이제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이 세 가지만 반영이 되겠고요. 민원실이 있는 중앙 2그룹은 안전가림막, 휴대용 보호 장비, CCTV 비상벨, 전수녹음, 권장 시간, 법적 대응 전담 부서. 네, 교육청은 해당 항목 보시고. 교육청은 이제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충족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 집회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었고 관련된 가점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해당 항목 봐주시고 기초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라고 여기 분명히 써 있는데 각 항목들 주민센터 다 해야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예,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안전가림막, 휴대용 보호장비, 전수녹음, 출입제한 태거, 권장시간 설정, 비상대응 능력 구축 다 해당이 되시고 법적 대응 전담부서는 당연히 이제 기관 대표적인 부서가 있으시면 되고 단 안전요원만 본청만 보겠습니다. 그 안전요원 이제 주민센터 안전요원 관련된 가점은 이제 올해부터 없어졌고요. 중앙 1, 2그룹 구분은 자료 첨부해 주시고. 예, 다음 안전가림막 기준입니다. 안전가림막은 이제 물리적인 위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재질이 원천적으로 안전유리여야 되겠고요. 또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처럼 안전유리보다 더 강하거나 또는 이제 아크릴처럼 일반 재질은 두께가 5mm 이상 충족되면 재질이 충족되는 걸로 보겠고요. 24년 5월 이후에 설치하신 것들은 180 바닥부터 180cm 이상 높이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부터 설치해 놓으셨던 것들은 높이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 휴대용 보호 장비가 또 작년보다 좀 달라졌는데, 예, 일단은 관내 민원 창구 근무자 대비 보호 장비 지급률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실과 주민센터가 되겠죠. 여기서 민원 창구라고 하면은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재직면과 사회복지 이런 걸 구분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기관에서 좀 달리 보시는 관점이 될 수 있지만 이 행안부 지침과 평가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면은 다 창구가 됩니다. 민원 창구로 봅니다. 단순 상담만 하는 경우는 제외하시고요. 민원 접수 처리한다 그러면 재직명 사회복지 구분 없이 민원 창구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가림막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휴대용 보호장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실, 본청 민원실과 주민센터 창구 직원 전체 직원 수, 그다음 본청과 주민센터에 보급된 전체 휴대장비 수, 이 비율 가지고 보급률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CCTV 비상벨 설치는 자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정도로 알겠고요. 전수녹음 앞서 지침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녹음 전화 및 보호조치 음성 안내 이렇게 해서 그 녹음 기능이 설치돼 있다. 그 다음에 음성 안내가 나가고 있다는 녹음 파일이 같이 기본 증빙 자료였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이제 전수 녹음으로 녹음 형태가 더 강화가 됐는데, 자동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자동 시스템 구축한 내용만 확인이 되어도 충분히 평가에서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는데, 수동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녹음 전화와 다를 게 없어요. 기능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수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확인하려면 저희가 그 통화 연결음에 전수 녹음이 실시됩니다 또는 실시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멘트 파일을 같이 내주셔야만 보안책으로 인정을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출입 제한 태거 조치, 조치 관련 안내문 게시하고 전체 그 민원실 근무 전체 직원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이제 문의 들어온 거 보면 이제 안전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안전요원만 해당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으신데요. 안전요원만 아시면 안 되고 당연히 민원 그 접수 처리하는 민원 창구 직원분들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 근무자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은 이제 청원경찰이나 방공원이 되겠고, 뭐 이들에 대한 채용이 어려우시면 보안업체 직원이나 사회복무원 중에서 청사방어 경비 분야 병무청 임무 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뭐 행정 분야 사회복무 요원을 가지고 안전요원 앉혀놨다 이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되시고요. 그다음 이제 공무직 등 내부 직원도 인정이 뭐 가능합니다만은 보직 자체가 안전요원에 국한되어 있어야 되고, 민원실 안전 관리를 전담해야 되고, 업무 시간 내 공백 없이 운영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배치 장소는 민원실 내부가 우선 원칙이겠고, 그게 어려우시면 민원실 입구 앞이라든지 민원실 로비 앞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교묘하게 이제 청사 출입구 로비에 있는 거를 이제 딱 민원실 안 보이는 사진으로 제출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배치도라든지 같이 제출하셔서 항상 민원실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증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 내시면 앞서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널티 관련 현지 실사 강화가 됐다고 했죠. 그런 거 감안해서 실제 어디에 계신지,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가 적절치 않으면 빨리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권장 시간 설정인데요. 평가 기간별 근거는 내부 계획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를 득하셨으면 내부 계획까지도 인정을 하겠고요. 그다음 비상대응 능력 구축은 광역지자체와 기초군구, 기초시는 올해는 제어가 되었습니다. 충족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과 주민센터 전체가 각 분기별 1회, 연간 2회씩 모의 훈련 하셔야 되고, 모의 훈련은 이제 경찰 또는 보안업체가 반드시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응반 구성까지 했는데 모의 훈련을 안 했다. 당연히 부인정되겠고요. 모의 훈련을 이제 도상훈련 시뮬레이션이나 뭐 매뉴얼 점검 이런 식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 법적 대응 전담 부서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발생 시 법적 대응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준은 보시면 직제 관련 법령이나 업무 분장표 등의 특이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특이 민원이란 문구가 없이 기존에 있던 법무 관련 업무만 분장이 있으시면은 특이 민원 관련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볼 수 없고요. 특이 민원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고, 고소 고발 등 소송 관련 지원이 반드시 명시가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관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그런 법무부서 설정이 원칙이고요. 법무부서가 없는 경우에만 감사부서나 민원총괄부서로 지정한 경우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서가 있는데도 다른 부서로 하시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민원총괄부서 내에서 특이민원 전담 대응 팀을 별도로 구성하신 경우에, 이때는 이제 민원총괄부서의 업무 분장 안에 이제 특이민원 법적 대응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만은 인정이 안 되고, 내부에 별도로 어떤 조직을 구성했다 이런 내역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증빙자료 다시 한번 주요 사항 확인해 드리면, 휴대용 보호 장비는 설치 장소, 전체 장소에 이제 장비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전체 장소를 내셔야 되는데 전체 장비가 너무 많으시면 샘플 사진도 평가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역시 현재 실사 때 작성하신 숫자와 실제 내역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다음 이제 휴대용 보호 장비 내부 관리 문서가 제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전수 녹음, 아까 이제 수동 시스템 음성 안내 녹음 파일 말씀드렸고, 공통적으로 자동이든 수동이든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 결과 보고서의 형식은 분량이나 형식 제한이 없이 내부 관리 문서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출입 제한 퇴거 조치, 안내문과 교육 결과, 그다음 안전용 등 배치 결과 있으셔야 되고,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권장 시간 설정은 이제 내부 결제 문서, 내부 계획, 국장 이상 결제에 득하시면 되는데, 역시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를 같이 내주셔야 되고요. 분량 형식 제한 없습니다.
다음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입니다. 중앙기관은 민원처리 기준표 현행화,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 기준표 신설 변경 폐지 등 민원명부터 고시 항목 8기 항목 참고하셔서 행안부에 현행화 고시 요청을 하셔야만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민원 편람과 홈페이지 현행화는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이 없는 기관, 권익위법제처, 세관검찰, 행복청 4개 기관과 관계법령 재개정이 없는 변동성이 없는 기관이 해당되는데, 이 지표는 뭐 민원 편람과 홈페이지를 각각 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일단은 민원 편람이 우선입니다. 민원 편람과 관련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현행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간은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분기 3개 분기만 해당이 됩니다. 24년 3분기 또는 25년 3분기 실적은 제출하지 마시고요. 실적 제출 양식에도 한정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 총괄 부서로 주도로 일체 점검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증빙하는 것은 연간 계획서가 있거나 분기별 계획서가 있거나 각 소관 부서에 그 이행 알림 공문, 협조 공문을 제출하시거나 해야만 총괄 점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정비를 했으면 현행화 대상 사무 목록 내용이 있겠죠. 만약에 정비를 했는데 현행화 대상이 없다, 현행화 대상 없음 이렇게라도 결과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다음 현행화 완료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신 것까지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점검 대상 기간이 아니라 점검 실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24년 4분기에 했는지, 25년 1분기에 했는지, 2분기에 했는지, 그다음 각 분기별 해당 실적은 각 분기 내에 완료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5년 1분기, 2분기에 걸쳐서 진행하셨으면 2분기 실적으로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검 대상 기간과 실시 기간을 달리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3분기 동안에 어떤 현행화 필요한 것들을 집계를 해서 4분기에 실제 현행화하셨다 하면은 4분기 실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다르다 하시더라도 매 분기마다 빠짐없이 하셨으면 다들 만점 받을 수 있으신 기준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 현행화 일자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일자 두 가지가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캡처하려면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일단은 홈페이지 시스템마다 형태가 좀 다르신데 게시물에 게시 일자가 표기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내시면 되겠고, 게시 일자가 표기 안 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된 화면과 함께 업로드한 날짜가 이제 PC 화면에 표기되면 그것을 캡처하셔도 내셔도 되겠고요. 또는 게시물 캡처하진과 함께 그 홈페이지 업로드 일자가 있는 공문들이 있습니다. 협조 공문이건 완료 공문이건 그걸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합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 지자체 법정 민원제도 운영 실적인데요. 전문 분야 상담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업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내부 직원분이 하시는 건 해당이 없습니다. 분야는 다양하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다음 민원 후견 인재는 민원 후견인 대상 사무에 이제 민원 후견인들 현행화라고 하면은 그 명부가 있으셔야 되겠죠. 지정 결과. 그다음 이 항목은 반드시 운영 결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상담 일지 작성한 샘플 하나라도 제출하시거나 상담 일지 상담 대장 같은 거를 목록을 제출하셔도 되고, 반드시 운영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사전심사 청구제는 안내만 나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해당 사무가 10종 이상 지정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민원 편람에 등자가 됐는지 편람 내용을 같이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안내 화면에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되겠고, 민원 처리 문자 안내는 세월 시스템, 기관 자체 시스템 다양한 형태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처리 사항 확인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민원처리법에 근거해서 월 1회 이상 기관장이 민원처리 현황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보고해서 결제 열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이것을 이제 담당자가 보고한 실적으로 집계하는 걸로 이제 잘못 인지하고 계신 거 있어서 올해 또 기준을 이제 계속 명확하게 하면은, 예, 기관장이 결제 열람한 실적입니다. 그 월 1회 이상 하는데 그 실시 날짜는 보고 일자가 아니라 결제 열람 일자로 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세 달치 몰아주셨다. 그럼 3건이 아니고 1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기관장, 실국장 부분 점수 봐주시고 부서장 이하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월 1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다 내지 마시고요. 그 중에 최상위 결제자 한 분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간부회의나 업무회의는 이 지표 취지에 해당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민원처리 현황 단독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출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나머지 이런 뭐 정성평가 지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단독 보고와 연관된 것만 내시고, 그 외의 것들을 내주시면은 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점 발생할 수 있는 점은 감수하시고 제출하시고요. 권한대행 기준은 자료 참고하시고, 연 9회 이상 실시 인정돼야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안방 하화 마련 실적인데요. 민원 점검 추이라든지 집단 민원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한 발생 사유를 원인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실적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월별 민원 처리 현황 가지고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통상적으로 있는 행정사항이나 협조사항들은 이제 행안부에서 보시자고 하는 취지에 맞지가 않고요.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 분석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적은 우측에 보시는 확인 점검 분석의 충실도 중에서 분석의 충실도 정성평가로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 점검의 충실도는 매월 단순히 결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민원 현안에 대해서 이슈를 좀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좀 개선할 사항들 지시사항을 주시는지 피드백을 보는 겁니다. 피드백이 있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를 또 다시 직접 점검하시는지, 이 업무 프로세스 사이클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해당 실적이 간부회의나 업무회의 또 일반 지시사항들 많이 내시는데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요. 제출하시면 감점 발생하는 점 감수해 주시고, 확인 점검의 충실도 반, 분석 및 개선 방안, 분석의 충실도 반 이렇게 점수가 반영되겠고, 심사위원 평균 점수를 환산하기 때문에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그 중간 점수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의 충실도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이게 작년에 처음 도입된 항목인데, 그래서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업데이트했는데 그 전년도 보고서를 이제 그대로 쓰시다 보니까 이 분석의 충실도 작성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분석의 충실도와 현황 분석의 확인 점검의 충실도를 뭐 동일한 실적이나 동일한 자료를 증빙 자료로 제출은 가능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근데 여기 실적 보고서는 평가하는 요소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공란 또는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명과 결제자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표준 양식 그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실제 교육 이수 그리고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계획 이행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교육 이수 대상은 힐링 프로그램이나 유사한데 최소 기준 인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전체 인원이 이수 대상이 되겠고요. 민원실이나 민원 총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 담당자 2명만 이수 대상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집합 교육을 하시거나 뭐 1시간 이상 사이버 교육 하시면 되는데, 운영 주체나 뭐 이런 것들은 형태나 이것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내용이면 다 인정이 되시겠고요. 다음 이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 얘기를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 관련된 기관 자체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계획서로 가름이 안 되고요. 조치계획서가 별도로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총괄 계획에 반영된 사항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한 별도 계획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기관장, 부기관장 이상 또는 실국장, 또 부서장, 결제자 단위의 등급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인정 요건 중에 하나가 이 계획서를 알림 전파하는 이행 공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문이 없으시면 이행 안 한 걸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시고, 그 알림 공문에는 결제자에 대한 구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우수시책 제출하시는 건데, 중앙교육청 광역 2건, 기초는 1건, 초과 제출하시면 보지 않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에 개선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거나 최초로 시행한 사례 제출하시면 되고,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이 평가 기준을 감안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원 제도 서비스에 직접 해당하는 것을 우선 제출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민원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평가 보고서 작성 양식입니다. 추진경과 개선 내용, 개선 효과, 참고 이런 항목들이 각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창의성 노력도라든지 효과성, 확산 가능성 관점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양식 그대로 변경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원 정비 및 구비소를 감축. 중앙기관은 민원 간소화율이 있는데요. 민원 간소화라 하면 유사법조 민원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행적인 구비소를 폐지하는 경우, 그다음 행공이나 공공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그럼 디지털 서비스로 변경한 경우, 그다음 신설 민원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적용한 경우도 해당하겠고요. 중앙 1그룹은 소관 민원에 대한 정비 건수와 1그룹 전체 정비 건수에 대한 기여도 관점에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해당 17개 기간 내용 참고해 주시고, 정비 건수가 0건이면 최하 등급 부여가 됩니다. 순위에 상관없이. 그다음 민원 간소화율에 대해서 중앙 2그룹은 소관 민원 100종 미만의 24개 기관에 해당하겠고요. 소관 민원 관련해서만 정비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 건수 0건이면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등급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민원 정비 추진도가 있습니다. 이 실적은 9월 평가 시스템 자료 제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올해 4월에 행안부에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배포하셨는데, 그때 해당하는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관련된 실적입니다. 그것을 7월 1일에 중간 점검하고 8월 말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니까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가 기준과 배점은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일부 중앙기관, 소관 민원이 일종인 기관이나 소관 민원이 없는 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민원 정비 노력 및 이행 실적 가지고 정상 평가하게 되겠는데요. 해당하는 실적은 우측에 자료를 참고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해서 민원 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기존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평가가 되겠는데요. 활용 확대 실적은 기관에서 공동 이용과 제공 요구로 처리 가능한 전체 민원수 대비 활용 확대가 된 민원수 이 비율로 평가되겠고, 활용 확대가 된 민원수를 인정하는 기준은 연간 해당 민원 처리 건수 대비 공동 이용 제공 요구를 통해서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활용률이 늘었는지 그 늘어난 민원 종수의 비율 그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하고, 활용 확대된 민원 종수가 없으면 최하 등급, 순위에 상관없이 최하 등급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그다음 마이데이터 통해서 제출 서류가 없도록 변경하는 실적인데요.
여기서는 변경한 제출 서류 종수로 봅니다. 제출 서류 종수. 민원이 해당 사무가 한 건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감축된 구비 서류가 여러 건이 있으면 그 서류 건수로 평가하게 되고, 단 감축 실적이 0건이면 여기서는 0점이 됩니다. 최하 등급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변경된 것은 반드시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칙 가지고 공보가 되거나 또는 안내문, 공고문, 신청 서식도 포함이고요. 신청 서식에 우측에 보이듯이 이런 그 증명 서류들이 실제 정보 확인으로 대체된다는 내용들이 나가 있으면 되겠고, 일단은 그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여부는 행안부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지만은 조례규칙 제개적이나 이런 안내문화 서식 변경한 내역들은 기관에서 직접 증빙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공서비스 보조금 24, 정부 24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로 등록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민원 중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했던 것을 온라인 신청으로 등록한 건수도 해당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규 등록한 것도 다 집계가 되겠습니다. 등록 건수 0건이면 최하 등급이고요. 제출 자료 없이 행안부 집계 결과 반영하겠고, 권역은 신설 지표가 있습니다. 자치민원의 등록 및 여부. 이것은 자치민원 처리 지표 고시를 했는지, 그다음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지 두 가지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적 민원 신속 처리는 2일 이상 법적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제외되는 대상과 그다음에 처리기간 연장 같은 처리 기준은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가점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 서식 개선. 민원 서식을 개선을 인정하는 실적은 민원이 작성하는 장벽이 줄어들었는지, 그다음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 등이 이제 국민 중심의 쉬운 용어로 변경했는지. 세 번째는 국어학적 관점의 정비는 문법이나 비문이나 맞춤법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서식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다섯 번째, 디자인 자체를 바꾸시거나. 여섯 번째, 서식 글자를 크게 바꾸시거나 해당이 되겠고, 이 중에 한 개 충족하면 0.5점, 두 개 이상 충족하면 1점이 되는데, 여기서는 서식 건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무 건수로 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인정 요건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 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까지 완료해야 인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잘못 혼동하시는 경우가 민원 서식 개선 없이, 이와는 상관없이 민원 관련 법령 재개정 한 실적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서식 개선한 실적을 보는 거고, 서식 개선을 인정하는 요건이 관련 규정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비포 애프터 중에 애프터만 제출하시면 저희가 평가를 못하죠. 비포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이행 실적, 중앙의 행안부 협의과제 채택 건수, 개선과제 이행률, 세부 내용은 자료 봐주시고, 공통적으로 소관부서 채택 건수는 작년과 달리 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과제를 해당 기관이 개선 과제를 채택한 경우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출 서류 없이 행안부 집계 결과 반영하고요. 기초 폐업시고 원스톱 서비스 처리율, 올해는 37종에 대해서 처리율 실적을 보고 역시 제출 서류 없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집계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 담당자 보호 관련된 가점입니다. 전수녹음,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는 가점에 해당이 없고요. 인허가 처리 부서라든지 사회복지부서 등 대민부서 직원 수 대비 전수녹음 적용 비율이 되겠습니다. 대민부서 전체 직원 수 대비 전수녹음 적용된 전체 직원 비율이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대민부서 직원 수라든지 직제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관은 대민부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추후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실 거고요. 거기에서 확인된 부서들만 대민부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수녹음 정규지표와 마찬가지로 자동화 시스템이거나 또는 수동 시스템은 녹음 시스템 여부와
전수녹음 안내 멘트 샘플 파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운영 결과 보고서도 역시 동일하게 있어야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악성 민원 대응 우수 사례. 법적 대응 우수 사례 작년까지 있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서 기관 특성에 맞게 강화된 보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까지도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법적 대응 우수 사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소 고발하거나 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고소 고발한 형사 사건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형사 소송을 적극 지원한 사례 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이런 민형사 소송을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형사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해당 없으니까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신고만 한 경우도 해당 없으니까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의 충실성과 대응의 난이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법적 대응 실적이 아니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충실하게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해결한 사례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되겠는데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만 가지고는 해당 없습니다.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 대응을 한 실적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평가에 좀 더 참고되는 점, 반영되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의 난이도 기준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점이 있습니다.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만은 중앙기관은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점으로 되는 거겠고요. 반드시 이 활용도가 확대된 실적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교육청과 지자체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개 인정되면 0.5점, 2개 이상 인정되면 1점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내부 시스템 개선한 사례입니다. 교육청은 기타 디지털 서비스 다 인정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구비소를 감축을 등록한 실적도 가쯤에 있었는데 올해는 정기 지표에 있기 때문에 중복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업무 시스템 개선한 실적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전산 시스템 외에도 업무 처리하시는 방식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도 개선한 게 있으시면 디지털 확대를 위해서 하신 게 있으시면 내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행안부에 제안한 실적, 또 제안해서 디지털 정부실에 수용될 것만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되겠고, 또 내부 직원들 교육하시거나 외부적으로 홍보하시거나 홍보를 내부적으로 한 것도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내부 직원들은 교육의 대상으로 보셔야 되겠죠. 홍보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민원들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많이 활용을 하셔라. 이게 홍보가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시고, 감점 기업 대출 관련된 감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부정행위 관련된 페널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지 실사할 때 부정행위 여부까지 대상기관 선정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부정행위로 판단이 되면 평가 결과 공개할 때 부정행위 사실을 함께 포함하셔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홈페이지 게시할 예정입니다. 가감점 선정 방법, 배점 초과한 가점은 제하고 종합점수 반영되는 점 확인할 때 유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평가 보고서 작성하실 때 양식에 처음에 이제 기관 개요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가 무엇이 있고 민원 담당자는 누가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런 판단 근거가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기관 실적에 맞게 하셔도 되겠고요. 다음 나머지 뒤에 지표들은 표준 양식 그대로 해주셔야 평가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 시스템 관련해서는 기관별로 공인인증서가 하나씩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 변경은 매뉴얼에 있는 담당자 변경 양식 공문으로 행업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평가 지표별로 제출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관 유형에 해당이 없거나 또는 해당이 되는 지표도 제출할 자료가 없으시면은 해당 없음으로라도 파일 형식 상관없이 공파일로 다 제출 완료하셔야 이상 없이 제출 완료 확인이 처리가 되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Q&A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육도 금액 포함인가요? 제가 이 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예시를 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읍면성 주민센터라고 써 있잖아요. 예, 포함입니다. 예. 본청만 해당하는 것은 안전요원과 법적대응 전담부서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중개센터 포함. 네, 그래서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출입제한 퇴거 교육은 지금 연 1회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또 연 2회로 강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대응 능력 구축 모의 훈련 하실 때 그것까지 연동해서 하시는 것도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메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메노 전 국민을 일단은 창구가 우선이 될 텐데 예. 그렇게 비상대응 훈련할 때 창구 직원만 따로 하시나요? 모의 훈련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동일하게 하셔야죠. 일단 공간이 분리는 안 되잖아요. 또 창구 넘어가면 다 사무실인데. 예. 네, 선생님 이어서 질문을 요거에 관련해서 드리면 이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이 5점인데 6종이 4점이고 웨어러블 따로 1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종에는 여기 1, 2, 3, 4, 5 중에서 어떤 6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느 평가원이시죠? 기초지자체입니다. 기초 어디요? 울산 남구. 구역. 예, 구. 예. 그러면은 이제 7종 충족 대상이 되죠. 7종 하단. 49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7종입니다. 근데 평가 기존에는 6종이라고 되어 있던데 6종 어디 기준이요? 그 뒤에서 내려온 거에 보면 6종 이상의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걸로 보셔야죠. 예. 업데이트된 걸로 보셔야죠. 49쪽이요? 예. 계획서랑 변동이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이건 설명자료건 항상 최신 버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저 울산 광역시 교육청 담당자인데요. 예. 자료 47쪽에 예. 출입제한 퇴거 조치 부분에서 민원실 근무 직원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이 민원실은 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평가 대상이 이제 본청 이건데 지원청이나 뭐 학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예. 예, 본청 민원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방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교육 앉아서 해주세요. 앉아서. 예, 교육자료 50쪽에 50쪽이요? 50쪽. 예. 그 전수 녹음 전화기 설치 여부하고 예. 권장 시간 설정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 예.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운영 현황 결과 네. 보고서가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뭐 형태나 분량 뭐 크게 제한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운영 현황이라는 게 네. 녹음 전화기를 설치 운영하고 권장 시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요걸 좀 구체적으로 운영 현황이라는 게 너무 좀 단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예. 아직 행안부에서도 이제 도입 초기 년도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작성 항목이나 이런 가이드나 지침은 아직 없는데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일단 운영해서 적용해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광범위하게 인정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수녹음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 대상 부서나 인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어느 비율까지 설치가 돼 있다든지 또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되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보고서 실적 보고서 양식 작성하시는 거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내부 분석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수녹음이라고 하면은 뭐 실제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 전수녹음 파일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했다 뭐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덧붙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권장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정된 그 관련 근거가 있고 그것을 실제 적용해서 뭐 종결 처리하셨다든지 종결 방식에는 자동수동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대상이 어디고 그다음에 실제 종결한 사례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충실하게 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 영재구청입니다. 47페이지 휴대용 보호 장비 관련인데 초에 보내주신 안에도 주민센터 장비 수가 있었는가요? 연초 계획이에요? 네네. 없었나요? 없었다 있었다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있다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하려면 예산 네.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하죠? 지금 본 예산 끝났고 저희 1회 추경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평가 시스템에도 여러 번 저희가 문의를 했거든요. 네.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동주민센터는 25년 때는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한 개만 한다고. 작년까지는 제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확인해야 되지만 올해 연초 계획에서도 일단 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연초에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을 확인했으면 1회 추경에 넣었을 건데 내용이 예산 없었 확보가 계획에 안 돼.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지금 예.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죠? 예, 그걸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말씀하시기는 좀, 해주시든지. 예,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안부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견이 나오셨다는 거.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다수인 반복민원 심의 신청 관련된 해소 방지 대책 심의 요것도 다수인 반복 심의 한 걸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하실 거예요? 질문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마이크 드리고요. 아니 출제한 대거 조치. 아니 마이크 받고 말씀해 주세요. 다들 같이 들어주셔야 되니까. 출제한 대거 조치 교육하는 게요. 네. 언면동도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네. 언면동 그 시에서 집합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언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아, 네. 비상대응 모의 훈련과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들 아까 저 뒤에 분 그 질의하신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휴대용 보호 장비에 대해서 그 언면동에는 참고만 한다고 작년에 네. 한 대 한다고 지침에 그렇게 지침인지 작년까지는 그랬던 네. 겁니다. 올해 변경된 거예요. 내년에도 그렇게 반영할 것이다. 그 얘기가 네. 작년까지의 계획이라고요. 그게 올해 다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그렇게 그게 했기 아니라-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건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아니요. 작년에 네. 내년 예산 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직접 답변도 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의 계획은 그거였는데 그런데 그거를 올해 바뀐 거를 반영- 네. 행안부에 말씀 전달 드릴게요. 기준은 안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네. 자, 지금 다른 질문 받을게요. 같은 얘기 더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질문이 3개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46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안전보안관이 지금 그러면 지표로 아예 빠진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요. 주민센터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정비지표만 가점이 있었던 거고 올해는 가점에서도 빠진 겁니다. 온천만 하시면 되고요. 네. 더 이상은. 그다음 두 번째는 민원 서식 개선에 가점이요? 네네네. 네. 별표 민원인들이 보는 별표 있잖아요. 그것도 그럼 개선하면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직접 쓰는 여기 서식이라고 하면은 작성하시는 거예요. 작성. 그럼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등급별 커트라인 점수 공개를 문의를 드렸었는데 네. 왜 등급별로 커트라인 점수는 공개를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공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그게 필요하시면은 행안부에다 자꾸 요청을 해주세요. 방침을 바꾸시게. 일단은 내년부터 공개하는 정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 휴대용 보호 장비 관련된 거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평가 등급이요? 지금 질문하신 게 평가 분별로 이제 등급별로 점수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커트라인. 저희가 이 평가 자체가 절대 평가가 아니고 가나다라마 5단계 이제 상대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공개는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 보내드릴 때 그 평가 등급별로 기관별로 평균 점수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평균 점수. 예. 평가 분비할 평균 점수만 네. 나눠 비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 아래 이제 점수 번호 공개 안 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뭐라고 할까 이게 공개됐을 때 부작용을 고려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없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지자체입니다. 그 페이지 28페이지에 기관장의 대내 활동의 두 번째 줄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아닌 민원 실무자 대상 활동만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팀장급도 몇 명 섞여 있고 실무자도 섞여 있는 간담회를 할 경우에 이게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일단 팀장급 분들은 뭐 몇 분 참관으로만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일단 주요 대상이 실무자로 구성이 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이 네. 있는데요. 페이지 32페이지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네. 저희가 이제 우수 민원 공무원 대상으로 시상을 할 때 네. 표창 상장도 나가고 부상도 함께 나가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상장과 부상이 아까 유리한 것부터 네.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게 상장 두 건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상장 한 건, 부상 한 건으로 순차적 인정이 되는지 저희가 그게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러면 총 상장이 2번 나가고 부상도 2번 나가거든요. 반기별로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상반기 한 건, 네. 하반기 한 건, 네네. 표창 2건으로 보는 거죠. 그 부상은 어떻게 됩니까? 부상 반영을 못 하죠. 네? 반영을 못 한다고요. 3건을 초과하셔야만, 그러니까 표창하고 상품 같이 운영하신 거를 네네. 자 3건까지는 표창이 최대 3건까지잖아요. 네. 예, 그게 3건이 넘으시면은 3건까지는 표창만 반영하고 넘는 실적들은 상품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건을 표창하고 상품 한 개 5건이에요 총. 그럼 3건은 표창, 2건은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상장 하나, 부상 하나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데 그러면 상장은 3번 인정되고 상품은 1번 인정된다는 말씀? 아니요. 그럼 상반기 표창 한 번, 하반기 표창 한 번, 2개. 2건. 그럼 부상은 따로 인정이 안 되나요? 그 얘기를 계속 설명드려요. 따로 인정 받으시려면 그 같이 하신 게 3건이 넘으셔야 된다고요. 3건 이내에서는 표창만 반영하고 3건 넘어간 거는 상품으로 반영하고 예시를 들어드렸는데도 다시 말씀드릴까요? 총 5건이 표창 상품 같이 한 게 총 5건이면 3건은 표창, 나머지 초과된 거 2건은 상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2건을 가지고 표창 상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창만 2건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실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어디 아니 그 기간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너무 적게 하시네요. 일반적인 기초 자체가 하더라도 그거는 좀 분기나 좀 분야를 좀 다양화해서 하실 필요 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예. 네, 경북 궁금한- 시청입니다. 네, 네. 페이지 44페이지고요. 힐링 프로그램 위에 민원 총괄부서 소속 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현원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있고 그 기간제, 네. 문제나 실무 고용 형태는 구분 안 합니다. 상관없이 전부 다를 말씀하신 예,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47페이지에 휴대용 보호 장비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 창구 외에 다른 직원들한테도 배포했는데 그 실적도 여기에 산정이 되는 그럼 거죠. 장비수에 상입을 하십시오. 장비 수 따라서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37페이지 그
출입 제한 퇴거 조치 관련해서 그 민원실 근무 전체 직원의 교육 실시 결과 이게 민원실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민원 총괄 부서를 의미하는 건지 교육청에 나오셨나요? 그 영천시청 기초지자체입니다. 시요, 시. 네, 시. 시는 일단 민원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민원 총괄 부서는 종합민원과 이렇게 되거든요. 민원실이라는 이름 없고 민원 창구가 없으세요? 민원 창구는 저희가 종합민원과 외에 건축 그 지적 정보과라든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민원실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종합민원실이라는 그런 이름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데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 있죠. 같은 공간에 있고 사무실이 분리가 돼 있나요? 사무실 거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단벽이나 가림막 없이 네. 이 튀어진 공간에 창구가 쭉 있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그렇죠? 네. 그걸 종합민원실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예, 거기 다 해당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네. 그 1층에 저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과라는 두 개 부서가 쭉 네. 이어져 있고 예. 그럼 중앙 로비가 구분된 다음에 옆에 이제 끊어져 세정과- 있다고요? 예, 예. 끊어져 있다고요? 네. 그런 운영 형태의 경우에는 인원 총괄부서랑 이어져 있는 공간까지만 평가 대상으로 봐주세요. 아, 네. 예, 그 알겠습니다. 형태는 워낙 다 각양각색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 행안부 분야 설명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53쪽에 네. 2번 민원 후견인지 운영 실정 관련해서요. 53쪽 후견인데요. 예. 저는 기초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 연계가 꼭 되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 계획을 결제를 받아서 저희 양식으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처리법에 1회 방문 처리 카드 양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과 연계 여부가 필수 요건인가요? 아닙니다. 민원 후견인제로 예. 운영하시면 뭐 네.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한 일지라든지 기록 대장이라든지 결과가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 행안부 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10분 휴식하고 3시 35분